저는 그 MNS 학원에서 화학원 수업을 맡고 있는 준필쌤이라고 합니다. 이제 4월 첫 주가 됐으니까 중간고사가 4주, 적게는 3주 조금 넘게 남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 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지? 이걸 꼭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남은 앞으로 3, 4주 동안에 또 이제 내가 준비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시점이니까,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어떤 문항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 또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문항 이렇게 같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좀 화면을 보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전체 23문항 중에 이제 20문항은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2문항 정도가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그렇게 막 너무 어렵지 않고 열심히 좀 기본에 충실하게 준비를 했다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제 1단원에 크게 소단원들을 이렇게 4가지로 좀 잘라볼 수 있겠죠? 자, 앞에서 그 화학의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좀 암기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되는 문제들인데, 거기서 이제 7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몰과 화학식량, 좀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것들 계산하는 문제가 8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양적 관계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3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몰롱도 또 계산 문제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체 문항들을 좀 난이도별로 나눠본다고 하면, 우리가 좀 되게, 특히 양적 관계 문제에서 우리가 특히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들, 그럼 예를 들면 고3 수준의 모의고사 유형과 유사한 문제들은 사실 출제가 되지 않아서 크게 어려움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렵거나 조금 좀 까다롭다 싶은 문제들은 사실 출제가 좀 되지 않고, 또 기본에 좀 충실하게 내가 그 문제에서 요구되는 그 특정 되게 모의고사 유형 같은 것들을 일부러 준비하지 않아도 기본에 충실하게 내가 좀 공부를 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좀 중간 정도 수준의 문제, 혹은 좀 이렇게 중하 정도의 문제들로 좀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단원별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화학의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 암기 문항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제 몰과 화학식량에서 물론 원자량 개념부터 몰수와 질량 관계, 혹은 몰수와 부피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루고는 있었지만, 각 문항들이 요구하는 계산들이 크게 까다롭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충분히 준비만 잘 했다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항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적 관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의고사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되게 어려운 그런 고난도의 유형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아서 기본 유형들로만 좀 출제가 돼가지고 양적 관계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몰롱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에서는 그 밀도를 이용해서 예전에 화학2 이런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유형들이 섞여 있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몰롱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 유형으로 잘 출제가 돼서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었고, 서술형에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좀 기본 수준 문항들로 좀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항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풀어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문항들을 2문항 정도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이거 풀이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문항 분석, 저희가 준비한 2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은 객관식 15번 문제인데요. 평균 원자량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일단 이거는 문제 분석이 좀 중요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문석에서 새로운 물질 A라는 아이를 발견해서 조사했더니 그 안에 이제 2가지 종류의 원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죠? 질량수 40짜리 A하고 질량수 60짜리 A 2가지 종류의 원자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위원소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줬는데, 그럼 물질 A의 평균 원자량을 한번 계산해봐라. 평균 원자량. 그러면 여기 봤더니 그 해당 우리가 발견한 운석의
질량수 40짜리 A가 3만 개 있었고 질량수 60짜리 A가 10,000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운석이 날라온 그 행성에 A라고 하는 동위 원소가 퍼져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 행성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A가 각각의 존재 비율에 맞춰가지고 있을 것이고 운석이 만들어질 때도 그 행성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 운석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문제를 푸는 게 합리적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 운석이 날라온 그 행성에 두 가지 종류의 동위 원소 A, 즉 질량수 40짜리 A하고 질량수 60짜리 A의 존재 비율이 각각 3대 1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바로 우리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질량수 이 존재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질량수 40짜리 A하고 질량수 60짜리 A가 각각 3대 1로 그 행성에 존재하더라 라는 걸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는 자료인 것이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가 평균 원자량 구하는 계산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4 중에 3을 차지하면 물론 이거를 4분의 3으로 계산해도 되고 뭐 75%로 계산해도 되겠죠? 그럼 해볼까요 한번? 질량수 40짜리는 이제 4분의 3이니까 뭐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100분의 75 그죠? 해당하는 것이고 60짜리 같은 경우는 100분의 25 물론 계산할 때 이제 4분의 3 우리가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저 A의 평균 원자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이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30이 되겠고 이거 4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존재 비율을 반영한 평균 원자량 값은 45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 주요 유형 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 유형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객관식 20번 문제입니다. 객관식 20번 문제 제가 소제목으로 이제 아보가드로수의 의미하고 원자량 관계 이제 요걸 알아보는 문제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가서 이제 화학원 막 수능을 준비한다고 할 때 반드시 좀 다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유형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차근차근히 한번 문제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제 표는 X, W, X, Y, Z 이 네 가지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을 데이터로 줬어요. 근데 이 질량 얘기를 할 때 그냥 질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에다가 실제 질량이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붙여줘도 우리한테 다가오는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양을 준 겁니다. 상대값이 아니고. 근데 이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문제에 나와 있죠. 아보가드로 수와 이제 이 둘이 만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게 되는데 이제 그 틀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잘 공부해 놨는가 하는 걸 이제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아보가드로 수가 뭔지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 12짜리 탄소 12g을 모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수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았을 때 12g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것은 탄소, 이 질량수 12짜리 탄소 한 개에 당연히 실제 질량이겠죠? 그 한 개의 질량이 아보가드로 수 개수만큼 모이면 12g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숫자를 얼마인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그거를 그냥 6 곱하기 10의 23제곱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6 곱하기 10의 23제곱을 곱했을 때 탄소 원자의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질량이 모이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원자한테 적용된 이 틀이 나머지 다른 종류의 원자에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원자의 원자량이 이제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서 W를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W를 많이 대입해보면 W 하나의 실제 질량은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아보가드로 수 6 곱하기 10의 23제곱을 곱해. 약분되고 없어지니까 1 하고 그램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W가 뭐야? W가 원자량이 1인 원자니까 수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X다 X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죠. 한 개의 질량이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를 해준다 라고 하면 없어지고 2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12g이 되겠죠. 탄소. 얘가 탄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Y와 Z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Y는 질소고 Z는 산소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아보가드로 수와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이런 정보값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이거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선지 하나하나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W가 수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소 1g에 포함된 원자의 몰수는 당연히 1몰이겠죠? 이건 맞는 말. 두 번째, 제가 요거를 타이핑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데 여기 숫자 여기 2고요. 요것도 지금 숫자가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XZ2하고 Y2Z의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XZ2는 누구죠? CO2죠. 그 다음에 Y2Z 누구죠? N2O죠. 그럼 분자량 44. 얘도 28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44. 이렇게 해서 분자량은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양적 관계에 관련된 문항이다 보니까 양적 관계 시간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자. Y2하고 W2라고 했으니까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키는 거죠. 그럼 누구죠 이거? 당연히 암모니아를 생성시키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숫자 2 적어주고 3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여기 질소를 14g 준비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수소는 2g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질량으로 주면 우리가 이제 양적 관계에서 좀 몰수로 바꿔놓고 하는 게 편하니까 이거를 몰수로 바꿔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몰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 전에 이렇게 모아놨어. 자, 그런데 얘네들을 봤더니 지금 이대로 반응을 하면 1대3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6분의 6 요거를 6분의 6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얘가 6분의 6이다. 얘가 6분의 6이야. 6분의 6.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6분의 3이죠? 6분의 6이고 6분의 3이야. 그럼 이제 1대3 이렇게 반응시킬 때 눈에 숫자가 잘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1대3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얘가 6분의 3 중에 이걸 지워볼까요? 그러면 6분의 3이라고 씁시다. 얘가 6분의 3몰이 있는 거고 얘가 6분의 6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대3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 그대로 6분의 1몰하고 이제 6분의 2몰하고 6분의 6몰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6분의 4몰이 생성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14g하고 2g을 반응시켰을 때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수소가 한계 반응물이 되어서 이제 이 암모니아 분자는 이제 6분의 4몰만큼 생성이 되니까 문제에서는 1몰계만큼 생성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출제됐던 우리 그 중앙고의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나 이제 각 소단원별로 출제된 문항수, 그 다음에 유형 그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해 드렸고,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이제 주요 유형 문제도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3, 4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